서랍장 전체를 가득 채운 옷과 장난감, 밥그릇과 물그릇 개수만 무려 30개. 여기에 전용 간식 냉장고까지 소유한 오늘의 주인공, 보호자 부부의 하나뿐인 반려견 엄자몽입니다. 자몽이는 7살이고 여자아이고, 그리고 아직도 엄청 까부는 7살이에요.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의 소유자. 보호자들도 자몽이의 에너지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데요. 한눈에 봐도 기운이 넘치는 것 같죠? 누구는 1살 때 이렇게 나대니까 제가 너무 심각하다, 힘들다고 막 그랬는데 2살 되면 얌전해진대, 3살 되면 얌전해진대. 그러다 지금 7살까지 왔는데도 지금 이러잖아요, 계속. 앞으로 10년은 더 거뜬하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2가지죠. 이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랑 엄마. 네. 아빠는요? 저는 지금 집안에서 서열 2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보호자에겐 세상 따뜻하고 온순한 모습이지만 남자 보호자 앞에서는 절대 참지 않는다는 자몽이. 심지어 남자 보호자의 얼굴만 봐도 즉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하죠. 좀 대하는 거 보면 좀 틀리죠. 자몽이 한번 알아본 적은 있으세요? 항상 항상 네, 알아보세요? 항상 앉죠. 어제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한번 알아볼 수 있으세요? 지금 이리 와봐. 이리 와. 잘한다. 잘했어. 근데 어제 안겨있을 때 아니? 네, 맞아요. 왜 눈물이 달라요? 그렇지. 이거는 지금 얘가 이게 지금 방송을 하는 거죠. 카메라 앞에서 면모 좀 보여줘? 뭐 섭섭하다 그런 생각은 한 적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약간 얘 뭐 성격이다, 특징이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전 매력의 소유자 자몽이와 함께 지내는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TV 시청을 위해 거실에 모인 가족들. 자몽이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잠시 후 TV 앞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일렬 명당은 자몽이 차지. 자몽이는 TV 보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TV 자체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좀 그런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취미생활이죠. 이런 프로그램은 한 편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서 보는 편이긴 해. 놀라는 장면에 같이 놀라고. 묘하게 빠져든단 말이야. 응? 그런데 얌전하던 자몽이가 갑자기 TV를 향해 달려가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며 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싫어하는 광고가 나오면 저렇게 나가서 난리죠. 자몽이가 싫어하는 광고가 있어요? 네, 특정 광고를 많이 싫어해. 잇몸양 광고나 아니면 약간 뭐 이렇게 전자 광고, 그리고 특정 광고에 좀 싫어하는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평소 특정 광고만 나오면 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자몽이. TV를 향해 달려들고 심하게 짖으며 주변을 빙빙 도는 행동을 반복한다는데요. 호흡도 점점 거칠어지죠. 그러다 해당 광고가 끝나면 문제 행동도 바로 스톱.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리인 줄 알고 저가 이제 일부러 그 광고를 틀고 음성을 했는데도 보고 또 뛰어가더라고요. 소리가 없는 광고에도 반응은 마찬가지.
좀처럼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화면에서 광고가 사라져야 상황이 마무리되죠. 야, TV 껐다. 그만해, 이제. 됐어. 그만해. 이리 올라와. 종 잡을 수가 없죠. 어떨 때는 막 표정 보면은 되게 막 순진한 것 같다가도 되게 막 날카로워 보일 때도 있고. 겨우 자몽이를 진정시키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항심은 금물. 다시 TV 앞에서 흥분하기 시작하는 녀석. 전보다 더 강하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데. 자몽아, 왜 이러는 거야? 어? 진정해. 자몽이 이리 와. 이리 와. 올라와 빨리. 그만해. 그만. 그만해. 말린도 해. 그만. 이리 와. 간식 먹자. 빨리 와. 간식 먹자. 그만해. 자몽이가 광고가 아닌데도 이번에 동물이 나오면 또 저렇게 반응을 해. 그 짐승같이. 진짜 막 잡아먹을 듯한. 네.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한테는 다 그러네. 예를 들어서 뭐 새. 사극도 잘 못 보고. 네. 사극이 이제 말 타는 말 사람 나오니까. 말은 난리 나요. 드라마 속 말뿐만 아니라 고양이, 한다, 심지어 작은 곤충도 예외는 아니죠. 한번 흥분하면 좀처럼 진정할 줄 모르는 자몽이를 위해 보호자가 취한 나름의 조치는 바로 막대 걸레를 활용한 바리케이트입니다. 보기엔 허술하지만 접근을 막는데 제법 효과가 있다는데요. 저기 막아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점프를 안 하거든요. 좀 이렇게 흥분을 좀 이렇게 덜 시키려고 저희가 약간 그냥 방법을 저렇게 이제 해가지고. TV 보면서 막 날뛰어가지고 슬개골 수술했거든요. 근데 슬개골이 또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TV를 꺼놓고 살아볼까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핸드폰보다 TV를 더 많이 봐서. 근데 그럴 때마다 화나면 이제 막 TV 다 갖다 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상 TV를 버릴 수는 없죠. TV는 또 근데 또 습관적으로 계속 켜놓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 저희가 소리가 이제 너무 틀어놓는 것 조용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틀어놓는 게. 가보자. 자몽이네 가족이 외출을 나섰습니다. 저 어디 간 줄 알아? 자몽이 산책까지요. 놀러 가지요. 놀러 가요, 맞지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니 자몽이도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요. 이런 날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댄스 타임 출발! 출중 아니야 이거? 흥겨운 춤과 노래로 점점 무르익는 분위기. 이어서 남자 보호자의 노랫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아직 그대를 보낼 수가 없다는 나의 욕심에 동시에 조금씩 굳어지는 자몽이의 표정. 보호자의 흥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야, 하지 마! 노래하지 말래! 이번에는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아빠가 노래 부르는 거 좀 싫어해요. 남자 보호자의 노래를 싫어한다고요? 제가 항상 놀러 가면 기분 좋게 가는데 장거리다 보니까 잠이 오니까 노래를 좀 크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그렇게 화를 내요. 못 불러서 그렇죠. 못 불러서? 네, 노래는 좋은데 그냥 듣기 싫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걸 알아서 대신 좀 뭐라. 맞아,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하지 말란다고 그래. 야, 피아노 무서운 거 아니야? 알았어. 하지 마. 알았어. 노래 부르지 마. 하지 말란다. 노래 하지 마. 너 듣기 싫대. 운전해 주잖아. 그냥 듣자. 그냥 들어도 뭘 할 거야? 그냥 들으면 안 그러지. 오빠 노래 5플러스. 한 번 믿을 수 있어. 한 번 더 믿을 수 열받아. 있어. 부들부들 이러면서. 그렇다면 여자 보호자의 노래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열받아. 저는 불러도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보면서 불러줄게. 이제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넌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알지도 호불호가 명확하네요. 이제 좀 조용히 좀 갑시다. 정말 사람 아니 개 열받게. 화내지 마. 무서워. 노래 부르지 마.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자몽이. 안 부른대. 이동하는 내내 흥과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목적지 다 왔다. 흥이 좀 많으신가 봐요. 형이 많죠. 아, 많다 해야 되나? 그냥. 어때요? 근데 들었을 때 노래 잘해요? 초반에 잘했죠. 옛날에 잘했죠. 아니 그거는 오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아니,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해요. 아니 왜냐면 자몽이 계속 화를 내니까. 좀 뭐, 얄미움이 있나? 잠시 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자몽이네 가족. 야 빨리 와. 조용해서 좋다. 자몽이를 위해 특별한 산책 코스를 준비했다는 보호자 부부. 여기는 저희가 이제 자몽이 이제 아기 때, 한 2살 때까지 살던 곳인데, 이제 그 살 때 이제 여기서 산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옛 기억이 날까 해서 이제 한번 또 와봤습니다. TV도 노랫소리도 없는 한적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자몽이네. 하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뿐. 짧게 잡아. 짧게 잡아. 안녕.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개를 보고는 다시 분노의 자몽이로 변신합니다. 나. 실제로 동물을 보고도 흥분을 하는 편이에요. 엄청 많이 하죠. 뭐 공격하는 것처럼 액션 취하고 해가지고 뭐 상대방 뭐 견주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쪽 이제 강아지한테 좀 약간 좀 겁을 줘가지고 어떤 동물이든 마주치기만 하면 즉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자몽이. 먼 거리에 있는 개를 봐도 즉시 흥분. 짧게 잡아. 강아지다. 조심. 뒤에? 강아지 있어. 2마리 냈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안심할 수 없죠. 심지어 날아가는 새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보호자들을 애먹이기도 했다는데요. 낮에 산책을 잘 못 시키는 대신 뭐 이제 주말에 뭐 쉴 때 이제 강아지 운동장을 좀 뭐 큰데 가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펜션을 가더라도 좀 공동된 펜션보다는 좀 이렇게 좀 독채 펜션 이런 데를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혹시 얘가 정말 달려들어서 둘이 싸움이 났다든지요? 아니 아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몽이가 끝까지 가진 않습니다. 실제로 낯선 개가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오자 세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몽이. 사나웠던 기세는 사라지고 오히려 눈치를 보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전혀 뭐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맞으면 맞았지. 먼저 막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강아지 마주치면 그렇게 난리를 쳐요. 결국 자몽이는 산책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솔루션을 통해 얻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이제 시도 없이 난리를 막 이렇게 피우니까 왜 그런지 모르니까 사실 저희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자몽이가 또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니까
자몽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들의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채은 수의사. 자몽이의 화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자몽이 이리 와. 가자. 들어가자. 맹렬하게 방어를 하네. 네, 처음부터 지금. 손님 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네. 네. 지금 딱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예민하고 방어적인 것도 있고 흥분도가 높은 친구거든요. 자몽이가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해서 그럴 것 같아요. 딱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자 보호자 앞에선 마냥 순수한 얼굴,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살벌한 맹수의 표정. 남자 보호자에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얼굴의 자몽이. 긴장했어. 싫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와이프 품에 있으면 제가 뭐 지나가기만 해도 적용해서 하죠. 예. 봐, 이 표정 봐. 왜 그럴까요, 저거?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와이프랑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곁에 오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왜 곁에 오지 말라고 해요? 엄마를 보호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보호고요. 어떻게 보면 내 거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엄마 내 거야. 그러면 전 괜찮은데. 자몽이가 엄마를 가져도 괜찮다. 아마 자몽이의 특징. 우리 여자 보호자님 안 계시면은 되게 친해질걸요? 네. 맞습니다. 예. 혼자 있거나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평소보다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거의 안 오는데. 그렇죠. 네. 그때 뭐 으르렁거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요. 그래서 얘가 와이프 없으니까 나한테 오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소유 공격성인데 집 안에서 내 특정 보호자한테만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성향. 더 잘해줘서 그런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애들이 성향마다 좀씩 다 달라요. 잘해줘도 그냥 다 가족들 다 똑같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특정 보호자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유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도 꽤 있어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거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유전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타고났을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그 성향을 조금이라도 줄이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더 이뻐했다고 막 저렇게 더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오해요.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랑 자몽이랑 안고 있는데 남자 보호자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얘가 하죠. 네. 많이 해요. 그럼 전 그럴 때 그냥 얘가 좋아하는 간식 하나 던져줄 거예요. 안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전 먹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이 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뺏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렁이에요. 그런데 다가가는 게 뺏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너한테 주러 가는 거야. 너 이거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지가 와놓고서 만지면 저런다라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부터가 되게 신기해요. 왜 온 걸 만져달라고 생각할까? 그랬어요. 강아지만 옆에 오면 꼭 사람들은 만져달라고 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싫은 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과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남자 보호자의 노랫소리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 자몽이. 이동하는 차 안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화났어. 노래 보자, 노래 보자. 아, 나 이 가족 너무 귀엽다, 진짜. 계속되는 노래. 결국 자몽이는 분노 폭발. 야. 사실 이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니, 막 노래 부른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보통 같이 하울링 하는 애들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싫다라는 표현하는 애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여자 보호자님 노래 부를 때는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노래는 물론 함께 춤을 춰도 평온 그 자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해줄게 남아있다면 혹시 실력에 따른 반응 차이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보호자님들도 다 느끼고 있겠지만 감각적으로 좀 예민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민한데. 맞아요. 네. 또 좋아하는 보호자니까 더 그럴 수는 있는데 목소리의 크기나 톤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동물들마다 그 소리가 내 이 감각적으로 나를 되게 자극하는 그런 주파수나 크기가 있어요.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칠판 긁는 소리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 집에서 잠은 누구랑 자요? 저희는 따로 자요. 자몽이는 밖에서 자고 자몽이 방에서 자고. 자몽이 방에서 자고 네. 분명히 같이 잤으면 지금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을 수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같이 잘 때 건드리면 물 거예요. 저희가 그 걱정에 아기 때부터 그냥 따로 자고. 네,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따로 재운다라는 건. 자몽이를 자극했던 것이 또 있었으니 바로 TV였는데요. 특정 광고만 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기 일쑤였죠. 어떤 광고에 반응하는 것 같으세요? 이제 약품 광고, 잇몸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전자제품 광고. 소리가 띵띵 뭐 이렇게 소리 나는. 우선 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저거 시각적인 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빠른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제품이 아니라 그 광고 안에 너무 빠른 움직임이 있을 때 화면 전환이나 맞아요. 그 안에 그 움직임 같은 게 빠르게 갈 때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도 좀 자극적일 것 같은 게 강아지들은 정녹생맹이에요. 정말 적색과 녹색은 구별 못해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봐요. 전체적으로 사람보다 흐릿흐릿하게 보긴 하지만 얘네가 볼 수 있는 색들 중에서는 노란색, 파란색을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파란색 위주. 그게 만약에 빠르게 움직인다? 아마 반응할 거예요. 시선을 끌기 위한 각종 소리를 비롯해 일부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채롭고 빠른 움직임, 그리고 개들이 정확하게 감지한다는 노란색과 파란색 위주의 화면까지 모든 것이 자극 요소였네요. 여기에 자몽이는 광고와 함께 TV 속 다양한 동물을 보고도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우리 푸바오한테 화를 낸단 말이야? 움직임이 느린 동물 앞에서도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얘 생각에는 우리 집에 갑자기 침입자 들어온 거예요. 동물 침입자가. 얘네들은 이게 TV 안에 있는 게 가짜인지 몰라요. 저렇게 TV를 보는 상황에서는 다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니까. 특히 TV 안에 있는 건 실제가 아니니까 내가 가서 해보고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확인도 안 되고 짜증나고 흥분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서 보이는 행동이 뭐가 있냐면 전위 행동을 보여요. 전위 행동이 뭐냐면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나만의 행동들이에요.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생뚱맞은 행동들. 갑자기 인형을 물고 와서 흔든다거나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관찰 당시 자몽이도 인형에게 갑자기 화풀이를 하거나 TV 앞에서 빙빙 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게 전위 행동인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게 자기만의 다운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내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들. 나도 나를 막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서 막 흥분을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을 했을 때 보상작용으로 뭔가 그 짜증과 좌절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느낌이 받았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TV가 꺼져 있을 때도 전위 행동이 계속됐다는 것. 집안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돌고 또 돌며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아이고. 자주 그래요, 저렇게? 하루 종일 돌아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저 언제부터 저랬어요? 저는 아기 때부터 그러는 것 같은데. 아기 때도 네, 데려왔을 때도 이렇게 뭐 한 번씩 돌고 또 따라오고 돌고 따라오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아기 때도?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습관성을 했는데 커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많이 도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 네,
네. 지금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보니까 좀 네.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되면 강박 행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행동 때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면 우리가 약간 강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넘어가는 과정 같아요. TV 속 동물에 이어 실제로 마주쳤던 개에게도 공격성을 드러냈던 자몽이. 이동 중인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상황들 달라 보이지만 다 똑같아요. 차 안에서 바깥에 확인 못하죠?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확인 못하죠? TV에 있는 대상 확인 못하죠? 산책줄에 있을 때 어때요? 그렇죠. 제가 말리니까. 확인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 특징, 줄 풀러놓으면 대부분 아무것도 못한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개를 만나면 화는커녕 먼저 다가가지도 못했죠. 긴장하죠? 도망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이제. 야야야야. 보세요. 이리 가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책줄 공격성이라고 얘기해요. 공격성의 카테고리 중에 따로 있어요. 영어로는 리시 어그레션, 한국어로는 산책줄 공격성. 산책줄을 했을 때 보인다. 풀어놓으면 안 보인다.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저희가 매일 그래서 밤에만 산책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게 얘는 다른 강아지들을 좋아하는 아이의 성격이 아니에요. 트레이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관리적인 방법이에요. 얘가 다른 강아지 보면 너무 흥분해. 근데 우리가 줄은 없앨 수 없어. 줄 없으면 괜찮은데 줄을 안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 그러면 최대한 자극이 적은 시간대로 골라서 가자. 이런 게 관리적인 방법이에요. 또 하나 칭찬할 거는 자몽이 같은 아이들한테는 지금 공간 따로 만들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 만약에 저거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남자 보호자가 노래만 불러도 버럭. 무서워. 노래 보지 마. TV 화면만 봐도 격분. 그리고 밖에서 개와 마주치면 통제 불가. 왜 자몽이는 이토록 쉽게 흥분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런 성향들은 타고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보통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증상들을 HSHA라고 표현해요. HSHA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하이퍼 센시티비티, 하이퍼 액티비티예요. 과도하게 예민하고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는 증상인데 이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공격성도 좀 보여요. 그리고 많은 자극들에 대해서 되게 과민 반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땐 그게 가장 좀 의심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증상 자체가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 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들,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거나 이랬을 때 이걸 줄여준다거나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참아도 돼,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이동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흥분됐을 때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장난으로 맨날 강아지 ADHD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ADHD로 진단이 가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왜냐면 ADHD 애들은 잠도 잘 못 자요. 저희가 출근하고 뭐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때는 푹 자는 거 같아요. 그쵸? 저희가 누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거나 그래서 여기 좀 자면 조금만 해도 그냥 맞아요. 벌떡 이렇게 뭐 벌떡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조건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성향들이 내려왔을 수도 있고. 제가 우선 치료는 같이 한번 도와드릴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 그러면 약물 치료가 먼저라는 말씀이세요? 교육보다? 같이 가야 돼요. 아, 네. 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학에서는 뭐 하나만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관리와 교육과 약물이 같이 가야 돼요. 특히 우리 자몽이 같은 아이들은. 저희가 그러면 이제 원인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했고 문제점들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저랑 의학적인 치료도 진행을 하면서
교육도, 이 상황별로 맞는 교육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제 한번 TV 교육을 해볼 거예요. 네. 그동안 막 앞에서 안 돼! 막 이러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게 뭐 방법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가 뭔가를 제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안 돼야 돼요. 뚫을 수 있으면 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도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블로킹 보드라고 바디 블로킹과 같은데 훨씬 더 면적이 넓어서 명확하게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판을 하나 준비해서 이제 TV 쪽으로 뛰어갈 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볼 거예요.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교육에 앞서 TV를 틀자 쏜살같이 달려나온 자몽이. 벌써 반응 나오네. 자, 블로킹 보드로 자몽이 앞을 가로막는데요. TV 쪽으로 못 가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빠져나갈 기회를 노리는 녀석. 저희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흥분도가 워낙 강해서 얘가 포기할 때까지 해야 돼요. 자, 조금 이제 열어봐 줄게, 앉으니까. 블로킹 보드를 치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돌진. 안 돼. 재빠르게 앞을 가로막으며 접근을 제한합니다. 조금 구석까지 몰아볼게요. 네. 안 돼.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차분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옳지, 옳지. 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거 어려울 거예요. 바로 그때 같은 자리를 빙빙 돌기 시작하는 자몽이. 전이 행동 계속 보여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안 되니까 더 보여요. 흥분한 녀석을 진정시킨 후 다시 교육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옳지. 갑자기 자몽이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설쌤. 왜죠? 지금 제가 언제 칭찬하는 것 같으세요? 시작할 때. 가려고 했을 때 나갔을 때. 쳐다보고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와서 저를 쳐다볼 때 칭찬하는 거예요. 교육 중에 TV를 응시하던 자몽이의 시선이 설쌤에게로 옮겨가는데요. 옳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이 바로 칭찬 타이밍입니다. 보통 한번 빠져들어서 못 빠져나올 때 흥분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흥분은 항상 상승 곡선을 타니까. 근데 지금은 당근과 채찍이죠. 안 된다라는 것과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게 합쳐지니까 자기가 뭔가 빠져들었다가 빠져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돼요. 강아지도 한번 해볼까? 새로운 자극 요소인 강아지의 등장에 안 돼. 상황은 다시 원점이 되어버렸는데요. 좀 너무 흥분하면 끝까지 좀 밀어내세요. 안 보일 때까지. TV에서 한참 떨어진 현관까지 밀려나자 그제야 차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화낼게요. 옳지. 하지만 속았지?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빨라. 그렇다고 쉽게 물러날 설셈이 아니죠. 이게 한번 시작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진짜 포기할 때까지 해야 돼. 근데 들어가.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포기를 선언한 듯 자리에 앉는 자몽이. 시선 처리까지 완벽합니다. 옳지. 반응이 조금 나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나요? 네, 계속 해야 돼요. 빠지지 않고 해야 돼요. 칭찬은 좀 실수를 해도 돼요. 그리고 빼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하지 마라고 혼내는 교육이잖아요. 혼내는 교육은 빠지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좀 고생해야죠. 누가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네, 누가든 관계없어요. 앞에 저 블로킹 보드는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TV로 가잖아요. 우리가 앉고 있다가 앉아 있다가 딱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뒤로 가요. 저거 이제 하는 줄 알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회초리 어디 있어? 그러면은 좀 얌전해지는 그런 느낌. 하지만 육체적인 가해도 가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때린 적도 없고요. 얘가 트라우마 생기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체벌 중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보호전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빠져나오면 칭찬이에요. 네. 막으세요. 네, 더 뒤쪽으로.
여자 보호자의 서투른 움직임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다시 흥분하며 빈틈을 노리는 자몽이. 못 먹겠지? 못 먹겠지? 못 먹겠지? 여기로 올 건데. 약간 한쪽으로 딱 몰아서 더 포기하게 해야 돼요. 포기할 때까지 해야 돼요. 네. 쫓고 쫓기는 시간이 계속되고 그쵸, 그쵸. 괜찮아요. 네, 좋아요. 딱 거기까지 딱 막으세요. 그렇죠. 어우, 잘하신다. 딱 타이밍 잘 잡고 계세요. 어느새 교육 방식을 터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몽이를 제지하는 보호자.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우리 실제로 이제 보는 것처럼 여기 한번 앉아서 해보세요. 이제 실전 연습에 돌입할 차례.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아, 한 번 더 올라가 버려요. 막을게요. 이건 막아야죠. 네, 이 정도 딱 느낌 아시겠죠? 네. 자몽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그렇죠. 얘 지금 다음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엄청 좋아질 거예요. 방금 되게 좋은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눈치 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흥분하려다가 뒤를 쳐다보고 눈치 보는 게 보였어요. 교육을 몇 차례 반복하자 이제는 TV만큼이나 보호자에게도 집중하기 시작하는 자몽이. 옳지. 그렇지. TV 속 동물을 보고도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도 되게 좋은 모습들 많이 보였어요. 충분히 안 된다라고 표현했을 때 보호자님 눈치를 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면 조금 길게 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좀 받지 않을까요? 사실 짖는 것도 스트레스일 거예요. 이걸 평생 하느니 그 전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우선 스트레스를 더 줄여줄 수 있고요. 자극이 있는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지만 실제로 볼 때는 그런 게 오늘 한 것보단 적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당분간은 동물 나오는 건 일부러 보지 마시고요. 광고 같은 것들은 금방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교육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동물 나오는 거를 계속 틀면서 연습하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산책할 때 좀 기본적인 교육들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이제 밖에서 개를 만났을 때 보였던 문제 행동을 해결할 차례. 저희가 이제 산책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진짜 중요해요. 평소에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한번 저기까지만 왔다가 갔다가 와 보실까요? 네. 네, 돌아와 보세요. 가자, 이쪽. 오. 네, 나쁘지 않아요. 저희 편하게 좀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줄은 두 손으로 잡는 게 좋다. 그리고 평상시에 팔은 항상 겨드랑이 쪽 옆구리에 붙어 있는다. 이게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줄의 느낌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보세요. 얘 가죠?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해요. 네. 맞아. 이렇게 하면 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바꿀 거예요, 이제. 딸려가지 말고 따라가 주자. 산책은 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로 하는 거예요. 제 팔을 잘 보세요. 팔 하나도 안 움직이고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가자. 옳지. 이 교육은. 팔은 고정, 다리를 움직이며 자몽이를 리드하는 것이 핵심.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몽이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힘으로 당겨지면 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 리더십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강아지랑 마주치면 이렇게 흥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몇 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제가 안고 도망가듯이 피했거든요, 그 자리를.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줄에 대한 의미도 모르게 되죠. 그리고 또 안 좋은 점. 그렇게 흥분했을 때는 화풀이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벌써 흥분됐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놔! 이러면서 얘랑 싸워요. 그 순간 산책 중인 동네 개의 등장. 자, 이때 가자고 한번 가보세요. 뒤로 가자.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쭉 가세요. 시야에서 상대 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동하는 것이 관건. 오케이,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멀리서 개가 보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저는 확인하는 게 90도로 피할 공간이 있나요? 90도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아까 이렇게 돌아가셨죠? 네. 이런 공간이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90도 없다. 그럼 180도.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줄 짧게 잡고 길가로 가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멈춰 있는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네. 지나가거나 피할 수 없으면 그때만 멈춰야 돼요. 우리가 180도 턴만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고개가 방향이 자기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같이 걸어올 때, 보호자 쪽으로 같이 걸어올 때가 옳지 타이밍이에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자. 이제 남은 것은 반복 학습. 가자. 옳지.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옳지. 네, 지금 타이밍 진짜 좋았어요. 또 가자. 옳지. 옳지. 방향을 바꿔도 금세 발을 맞춰 걷는 자몽이. 옳지. 네,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집중하는 것도 아까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선 처리까지 완벽하죠. 이번엔 남자 보호자와 호흡을 맞춰볼 차례. 네, 그냥 데리고 가세요. 얘 의사와 상관없이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괜찮아요. 더 가보세요. 얘가 그렇지. 지금 따라올 때까지. 그렇죠. 좋아요. 옳지. 가자. 좋아요. 시작부터 아주 순조로운데요. 돌아볼게요. 여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자 하고 뒤돌아보세요. 가자. 오, 좋네. 네, 옳지. 그냥 쭉 가세요. 가자. 그렇지. 네. 단번에 교육 성공. 오늘 가장 1단계로 이거를 연습해 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TV에서 했던 연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흥분도가 좀 줄어들었을 때 다른 강아지를 쳐다보고 과흥분하지 않고 보호자를 쳐다봤을 때 칭찬하는 교육. 보호자 쳐다보면 오히려 칭찬받고 쟤네도 안 만날 수 있어.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솔루션은 약 처방입니다. 약을 먹어볼 건데. 네, 이 정도는 먹을 거예요. 네. 자몽이가 처방약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활용해 경단처럼 만들어 주었는데요. 기다려. 옳지. 순식간에 복용 완료. 설쌤도 경과를 함께 지켜보며 도움을 주기로 했답니다. 오늘 자몽이랑 같이 이렇게 솔루션 해봤는데요.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라 오늘 좀 피곤할 텐데 너무 잘 따라와줬고 두 분도 너무 열심히 네.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만 네. 꾸준히 해서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보호자 리더십이 산책 시에 조금만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날씨만 시원하면 낮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잠시 후 자몽이의 변화된 모습이 공개됩니다. 자, 이제 자몽 약 먹는 시간입니다. 단을 쪼개고 기다려. 솔루션 후 본격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한 자몽이. 보호자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체계적인 관리로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또한 블로킹 보드를 이용한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죠. 그 결과 TV를 향한 흥분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기쁜 소식. 옳지. 잘했어. 밤에는 산책을 통해 방향 전환 교육도 틈틈이 반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바로 남자 보호자와의 친밀도 상승. 분노의 자몽이에서 평화의 자몽이로 거듭나고 있죠. 가장 큰 건 이제 잠몽이가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니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냥 재미있는 데 놀러 많이 같이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요 부위를 처음에는 핥기만 핥다가 그게 점점 심해져서 요즘에는 무릎 뜯고 당기기까지. 밟아. 안 된다.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본다 하시더라고요. 정수빈 의사.